대답은 또 잘 하시네요. 그럼 그렇게 크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전에 뭐 기초과정 수업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공부가요, 여러분 부디 지금 이제 초반에요, 공부 취미로 하지 마세요. 이 취미로 한다라는 게 우리 수업만 딱 하고 하면 그냥 취미 활동이거든요. 왜 뭐 운동 스포츠를 치면 그냥 레슨 받으러 가서 레슨 받고 끝, 연습 안 하고 끝.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늘어도 얼마 안 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합격하려고 하면요, 광역 도시 계획 세우듯이 장기 계획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막 쏟아부어야 돼요. 들어올 때 막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우리가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이 언제 차느냐면 한꺼번에 쏟아부을 때 차요. 자꾸 계속 쏟아부으셔야 돼요. 힘들 때 하는 게 이게 진짜 공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4교시에는 이제 진짜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또 계속 쓰러질 때까지. 절대 안 쓰러지니까. 공부하다 쓰러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운동하다가는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하다 쓰러지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막 안 쓰러지니까 끝까지 계속. 자, 52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지적 공부. 우리 지적이라는 제도, 지적이 취지, 정의가요,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라는 이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을, 이걸 우리는 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토지 표시부터 먼저 공부하신 거고, 그 다음 이어서 지적 공부라는 이 파트를 공부하십니다. 여기서는 보통 시험이 12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적게 나올 때는 2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3문제 출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적 공부를요, 우리가 이제 등록사항, 즉 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지적 공부를 우리가 등록사항, 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지 표시, 또 하나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등록사항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 하나는 토지 표시고 또 하나는 소유자입니다. 자, 이제 지적 공부를요, 생긴 모양, 형식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요, 그러면 하나는 대장, 또 하나는 도면. 대장은 오로지 한글과 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문자도 못 써요. 오로지 한글과 숫자로요. 그 다음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해, 그림입니다. 자, 대장은요, 다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 대지권 등록부. 4가지가 있어요, 대장에는. 그 다음 도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 또 하나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좌,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제가 아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상에 있는 경계만을 등록하는 별도의 공부, 얘랑 전혀 다른 겁니다. 생긴 것부터 전혀 다른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얘는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 중에서 도면이죠.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토지는 우리 미개발 토지와 크게는 개발된 토지로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개발된 토지는 다시 일반적 개발과 체계적 개발, 아주 평범한 개발과 체계적 개발,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반듯한 신도시 체계적 개발로 다시 구분합니다. 그럼 우리 미개발 토지는 대장은 어디에 등록하느냐? 임야대장에 등록해요. 대장은 미개발 토지는. 그리고 도면은 어디에? 임야도. 항상 세트예요. 그 다음 개발된 토지는 대장은 토지대장. 토지대장. 그 다음 도면은 어디에? 지적도. 항상 세트예요.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개발된 토지건 개발되지 않은 토지건 간에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는 지적공부입니다. 그게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자, 그 다음 여러분 토지지상에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 건축이 되어 있으면 역시 별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입니다.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구분 건물이 있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신도시 있는 토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지적도에도 등록을 하지만 어디에도 등록을 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여러분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체계적 개발이 된 토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을 한다는. 자,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앞에서 기초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던 우리 이제 지적 공부에 관한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럼 시험은 일단 두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지적 공부 파트는요. 시험에 출제되는 두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적 공부 등록사항입니다. 우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사실 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여러분들 교재 한번 우리 양식 한번 보자고요. 56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토지대장 나오죠. 토지대장. 여기 토지대장에 어떤 사항들 등록되는지. 그 다음 57페이지에 임야대장 나오는데 임야대장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보실 필요 없어요. 왜 보실 필요 없냐면 왼쪽에 있는 토지대장과 등록상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뭐만 다르냐면 토지대장은 중간 위에 보면 토지대장이라고 되어 있고 임야대장은 임야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제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적공부의 이름이다 이 말이지. 제명, 이름만 다르고요. 등록상은 완전히 같으니까 임야대장은 아예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59페이지 보세요. 59페이지 공유지 연명부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하는 지적공부지는지 아시죠? 공동 소유하는 경우 2인 이상이. 자, 역시 이 공유지 연명부에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되는지 이 등록사항. 자, 그 다음에요 61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일단 쭉 한번 보자고요. 61페이지에 대지권 등록부가 나옵니다. 대지권 등록부. 역시 여기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되는지, 뭐 대지권 비율, 뭐 소유권 지분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래, 이런 것들 등록한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62페이지. 지적도가 나와요. 지적도. 찾으셨죠? 네,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임야도가 나와요. 역시 임야도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적도와 제명만 다르고 등록사항은 완전히 같으니까 임야도는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63페이지 보시면 아랫부분에 또 지적도가 나오죠. 63페이지에. 네, 지적도가 나오고 이 지적도는요.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지적도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죠? 얘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예요. 즉 신도시에 있는 토지들의 지적도라고요. 그러면 차이점, 왼쪽에 있는 지적도와 오른쪽에 있는 지적도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 자, 그 오른쪽에 있는 지적도 63페이지, 즉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를 보세요. 거기 지적도에 보시면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에서 관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좌표라고 기재한다는 거. 거기다가 줄을 꺼놓으세요. 좌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일반적인 지적도는 그냥 지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62페이지에 보시면 그 지적도는 그냥 무슨 면, 무슨 리, 지적도라고만 되어 있고 관로에서 좌표라는 말 없죠. 예. 근데 63페이지에 있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 관로에서 좌표라고 기재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차이점. 그 다음 두 번째 차이점은요. 지금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를 보시면 경계라는 게 그 도면에서 경계점과를 연결한 선, 그 경계에 보시면 복잡한 막 숫자가 적혀있어. 25.10, 22.38 하면서 막 복잡한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이 숫자가 뭐냐면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경계점 간의 거리. 당연히 단위는 미터입니다.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입니다. 일반적인 지적도는 경계점 간의 거리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
마지막 차이점입니다.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즉 63페이지 그 아랫부분에 있는 지적도는 우리 도면의 테두리 선을 도곽선이라고 하거든요. 테두리 곽자를 씁니다. 도곽선이라고 하는데 그 도곽선 우측 하단 오른쪽 아래 끝을 보세요. 뭐라고 작은 글자가 돼 있죠. 아, 이건 저는 뭐 이 내용을 아니까 보이는데, 예.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일반적인 지적도는 당연히 없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지적도는 이 지적도 가지고 측량하거든. 그런데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 이 지적도 가지고 측량하지 않습니다. 왜? 더 정확한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도 등록이 돼 있거든. 이 신도시에 있는 토지들은. 즉 신도시에 있는 토지들은 도면이 두 개예요. 지적도에도 등록을 하지만 어디에도 등록을 해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도.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정확해? 경계점 좌표등록부. 따라서 측량을 할 때도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의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면 끝에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는 거. 요 차이점 세 가지가요,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올해 또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니까 이런 부분들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6페이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옵니다. (66페이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총 지적 공부 지금 몇 가지예요? 7가지인데 다만 임야대장과 임야도는 따로 보실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곧 5가지 숙제입니다. 스캔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스캔이라는 게 면밀하게 보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항이 등록된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왜냐하면 얘는 결국은 자꾸 문제를 푸셔야 돼. 이 부분은 그냥 뭐 보고 외운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문제를 자꾸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겁니다. 나중에 심화과정 가시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사항들이 등록되어 있구나라는 거 눈으로 꼭 한번 스캔해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럼 여기서 반드시 시험은요, 한 문제 출제합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아까 보시니 각각 지적공부에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되는지 여기서 시험은 반드시 한 문제, 아주 가끔씩 2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제 또는 여기서 2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등록사항.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 이제 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 그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거기 참고 1 해서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의 비교라고 보이십니까? 네. 여기서 시험은요, 반드시 한 문제, 물론 한 문제 이상 나오기도 해요. 한 문제 출제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합니다.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표가요, 아까 여러분들은 교재가 그 아까 지적공부 이 양식 나온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이 표 하나로, 이 표 하나에 다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 표로 요약 정리를 한 이유가 교재만 가지고는 비교 안 돼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아예 표로 여러분들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라고.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 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존재 형식입니다. 지적공부는요, 우리 지금 현행 쓰고 있는 이 지적이라는 제도의 최초 시작은요, 1905년 또는 1910년,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는데 5년 또는 10년, 그때 시작한 거예요. 즉 일제강점기 때요. 아주 역사가 오래됐죠. 그죠? 벌써 뭐 100년이 넘었네요.
자, 지금 역사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 지적 공부는 존재 형식 자체가 종이로 돼 있는 지적 공부도 있고요.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적 공부, 제가 이제 먼저 적어요. 지적 공부부터. 존재 형식은 우리 지적 공부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지적 공부가 있고요.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가 있다. 둘 다 존재한다는 거. 지적 공부는.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 없이 여러분들 시험에 지적 공부라고 나오면, 아무 말 없이 나오면 이 둘 중에서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 법 규정은요,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를 전제로 합니다. 법 규정은요. 얘가 원칙이에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시험에 반드시 뭐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이제 특별히 앞에 뭐라고 붙는다 이 말이죠. 뭐라고 표현을 붙였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 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전산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같은 말이에요. 전산 처리 조직,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시스템이거든. 조직, 시스템.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문구가 붙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 전산화된 지적 공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면 그건 전산화된 지적 공부 말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지적 공부라고 나오면 뭐 말하는 거?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를 의미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 여러분,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 중개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토지 중개를 하신다. 토지. 그 해당 토지를 중개하기 위해서 열람을 해보셔야 될 공부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공부들. 일단 기본적으로요. 당연히 토지 등기부 보셔야 되겠죠. 중개하시려면 당연히 토지 등기부 보셔야 될 거예요. 거기다가 각각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둘 중에 하나 등록되어 있을 거니까 그런 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 지적도 임야도 역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그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이 뭐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여부 보시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열람해 보셔야 돼요. 용도 지역, 우리 토지에 있어서 용도 지역은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목과는 아무런 관련 없다고. 지목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어요. 용도 지역이 뭐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결정이 되고요.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게 결정이 돼요. 거기다가 건폐율, 용적률도 전부 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들 당연히 보시려면 토지 용계 확인서 보셔야 돼요. 토지 중개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세금과 관련해서요. 세금과 관련해서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지가, 건물 같으면 시가 표준이에요. 당연히 다 보셔야 돼요. 열람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들 다 보려고 하니까 귀찮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전부가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 부동산종합공부는요, 개별 고유 등록사항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저기 기존에 흩어져 있던 애들을 한꺼번에 모아뒀을 뿐이에요. 즉 추가적으로 덤으로 만든 공적 장부이지 얘는 당연히 지적 공부 아닙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니까 부동산이니까 얘는 토지도 나오지만 뭐도 나와요? 건축물도 다 나와요. 추가적인 장부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자, 따라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아예 부동산 종합 공부는 태생부터가 전산화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그냥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나오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표현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전제 자체는 당연히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돼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는. 아시겠죠? 네.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보존입니다.
자, 일단 우리 지적과 관련돼 있는 공부는 기간은 전부 다 연구 보존이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전부 다 연구 보존입니다. 기간은요. 지적 공부도 연구 보존이고 부동산 종합 공부도 연구 보존이고 또 하나 연구 보존하는 게 우리 앞에 있었는데. 앞에서 나온 것 중에. 물론 다 연구 보존인데 앞에서 우리 수업했던 내용 중에. 결번대장. 아까 결번대장 연구 보존.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대장이 적어서 연구 보존한다 했었잖아요. 다 연구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우리 지적 공부는 어디에다가 연구 보존하느냐. 그럼 얘는 나눠 보셔야 돼. 자,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얘가 항상 원칙이니까, 이거부터.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지적 공부는 어디에다가 연구 보존하느냐? 지적 서고라는 창고에다가 연구 보존한다. 창고에다가. 종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당연히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 프린트본에 다 적혀 있으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해서 연구 보존한다. 즉, 파일 형태로 연구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요, 여러분 부동산 종합 공부는 당연히 연구 보존인데 기간은 당연히 연구 보존인데 얘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역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아예 태생부터가 전산화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 보존한다. 자. 등록사항. 우리 지적 공부는 아까 어떤 사항이 등록돼? 등록사항. 저기 맨 위에. 뭐, 지적 공부는 등록사항. 뭐, 토지 표시 및 플러스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 공부는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와요. 네. 자. 뭐가 나오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 및 소유자 당연히 나옵니다. 지적 공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 건축물 공부에 나오는 우리 지적 공부 말고 건축물 공부에 나오는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역시 얘도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관한 내용 당연히 다 나옵니다. 그 다음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오는 아까 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뭐 이제 농지법상 또 특별법상 또 제한받는 게 있으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농지법상 여러분 예전에 혹시 절대농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 쓰시면 내가 이제 사무실 가면 저는 이제 일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많이 가거든요. 중개사무소에 가시면 우리 중개사분들 중에서 아직도 뭐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런 말 쓰고 있으면 자세히 눈살이 찌푸립니다. 제가. 예. 바뀐 지가 언젠데. 이제는 절대농지, 상대농지라는 표현 쓰지 않고요. 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하는 게 이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표현해요. 농업진흥지역. 이 진흥지역 안에는 다시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안 좋은 거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발하기 힘든 게 안 좋은 거잖아요. 어느 게요? 진흥구역. 진흥구역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진흥구역,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진흥지역이라고 하는데 진흥구역이 안 좋은 거예요. 얘는 오로지 농사만 해야 돼. 그 외의 농지들을 우리가 이제 상대농지라고 합니다. 즉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농지들을 이제 상대농지라고. 예전에는 이제 그걸 상대농지라고. 근데 절대 상대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런 것들도 토지용계 확인서에 다 나와요. 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는데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5만 개 다 나와요. 토지용계 확인서에. 자, 그런 것들 부동산 종합공부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토지 같으면 공시지가, 건물 같으면 시가 표준에 다 나옵니다.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심지어 우리 등기법상 등기에 관한 사항까지, 등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다 나옵니다. 즉 소유권뿐만 아니라요. 뭐 지상권, 저당권 다 나와요.
어디에? 부동산. 지금 뭐 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요. 요 네 가지 마지막에 등기 말고 요 등기 이 5가지잖아요 총. 근데 이 중에 이 4가지 얘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 등기에 관한 사항 얘는 우리 시행령에서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 등록하는 건 맞는데 근거 규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률이 중요해요? 시행령이 중요해요? 네, 당연히 법률이 중요하지. 그래서 요 4가지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독립해서 한 문제로 시험에 잘 내요.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4가지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이가토건 이렇게 외우세요. 이가토건. 건설회사 이름 같잖아요. 이가토건. 사장님 성은 이씨예요. 이가토건. 어떻게 이가토건. 순서를 그렇게 해서 외우시자고요. 이가토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입니다. 오늘 두 문자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어요? 오, 잘 알리시네. 첫 번째 뭐였어요? 최멀령. 그 다음 지행축 나왔고. 또 법공도도. 법원 공무원은 도도해서 건축물이 있어도 막 자를 수 있다. 그 다음 또 이가토건. 자꾸 이제 반복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등록사항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 4번째요. 자, 관리 운영의 주체. 누가 관리 운영하도록 하느냐? 지적 공부는요. 항상 우리 지적 공부부터 먼저 봐요. 지적 공부는 당연히 관리 운영 주체 누굴까요? 지적 소관청. 당연하지. 지적 소관청. 이건 뭐 당연한 삼척 동자도 아는 이야기고. 취소할게요. 삼척 동자도 안다라는 말은 혹시 모르는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문제는요.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등록이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내용들. 그러면 우리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소관청이 있을 것이고요. 그게 지적소관청이에요. 그 다음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소관청이 있을 거고요. 각각 다 담당하는 관청 부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소관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을 또 담당하는 부서 소관청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등기소 있잖아요. 등기소. 역시 담당하는 소관청이 있을 것이고, 각각의 소관청들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내용을 그냥 한꺼번에 모아뒀을 뿐이거든. 그럼 그 중에서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하도록 법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맨 위에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지적 소관청이 이 부동산 종합공부 전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역시 관리 운영권자도 부동산 종합공부도 지적 소관청이다라는 거. 이 의미도 아셔야 돼요. 각각의 소관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총대 메고 대표 지적 소관청 네가 토지가 제일 근간이니까 야, 네가 담당해라는 거죠. 자, 이제 열람 및 등본 발급입니다. 이 등본은 우리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이제 등본이라고 하지 않고 증명서라고 합니다. 참고로 용어 하나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제 법 공부를 하려면 이제 기본 배경 지식, 기본적인 그런 용어들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원본이라는 게 있어요. 원본은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본을 단순히 복사를 해요. 복사기 가지고 복사를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본 또는 부본이라고 합니다. 사본 또는 부본. 마스크를 끼니까 이 발음이 부본, 사본 또는 부본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본, 부본은 같은 말입니다. 예. 그 다음 원본의 전부를 복사해서요. 즉 사본이다 이 말이에요. 전부를 복사해서 관공서가 직인, 인증, 도장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등본이라고 합니다. 등본. 그 다음 원본 중에서 일부만 복사를 해요. 일부만 복사를 해서 역시 사본이죠. 일부만 복사를 해서 관공서가 인증, 도장 찍습니다. 직인, 도장 찍습니다. 그걸 초본이라고 합니다. 초본. 아시겠죠? 등본, 초본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겁니다. 자, 용어 알아두시자고요. 그래서 자, 일단 등본이라는 표현은 전산화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고, 전산화된 거는 등본이라는 표현 안 써요. 왜냐면 얘는 복사본이 아니거든. 등본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복사본을 전제로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증명서. 그래서 예전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등기는 전산화되어 있거든요. 모든 등기가 전산화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표현 안 써요. 뭐라고 해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과거의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합니다. 그럼 등기부 초본을 뭐라고 하냐?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지. 나중에 등기법 가면 또 할 건데 일단 한번 들어두시고 하면 나중에 또 기억나면 그때 더 이제 각인될 수 있으니까.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아는 게 여러분 즐거워요. 인상 좀 푸시고요. 앞에서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셔서 제가. 자, 열람 등본. 먼저 지적 공부부터요. 일단 미리 강조를 드리지만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지적 공부는 나누어 보셔야 돼.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 전산화된 지적 공부로 구별해 보셔야 돼. 자, 그럼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 즉 종이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얘는 아까 지적 서고라는 참고에다가 연구 보존한다 그죠? 지적 서고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받으시려면 전산화되지 않은 거 어디 찾아가셔야 돼요? 지적소관청에 가셔야 돼요. 다른 데 가면 돼야 안 돼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지적소고라는 그 창고에. 아시겠죠? 그래서 열람하거나 그 지적공부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받으시려면 거기 가셔야 된다는 거지. 전산화되지 않은 것은. 자, 근데 전산화된 지적공부, 이 전산화된 지적공부. 얘는 우리 지적소관청을 다른 말로 하면 뭐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에 아까 자 특별자치시장 포함 제외. 포함. 그러니까 여기 특별자치시장까지. 즉 다시 이야기하면 지적소관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플러스 전산화 지금 돼 있거든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전산화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플러스 읍면동장. 위에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을 얘는 지적소관청 말하는 거고, 플러스 읍면동장,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가셔도 된다라는. 그러면 왜 굳이 제가 위에는 그냥 지적소관청하고 밑에는 특별히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제가 왜? 예, 물론 이제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서 얘는 지적소관청이라 표현하고, 전산화되지 않은 건 그냥 법에서 지적소관청이라고, 전산화된 건 굳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 취지는 뭐냐? 무슨 이야기냐면요. 가령 울산 광주시 지금 남구에 소재하는 토지면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에 만약에 그 토지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어디 가셔야 돼요? 남구청 가셔야 된다 그죠? 남구에 소재하는 토지니까 관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관청에 관자가 관할할 때 관자거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남구청 가셔야 돼. 동구청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가셔야 된다. 근데 전산화된, 지금 남구에 소지하는 토지인데 이 토지가 지금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어. 그러면 당연히 남구청 가셔도 된다, 그죠? 동구청 가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말이에요. 관할이 없다 이 말이지. 전산화돼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네. 같은 말인데 이게 관할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전산화돼 있으면 아무 데나 아무 구청이나 가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는 얘는 아예 태생부터가 전산화야. 태생부터가 전산화니까 그냥 관리 운영 주체인 지적소관청 플러스 전산화돼 있으니까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읍면동장. 자, 5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람 등본 말고. 그 다음 6번도 중요해요. 복구 시스템. 자,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우리 전산화가요, 장점이 참 많죠. 전산화의 장점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저는 진짜 그래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인터넷이 없던 그 시절에 판례 하나 찾아보려고 하면요, 우리 대법원 판례 하나 찾아보려고 하면 중앙도서관에 가야 돼. 중앙도서관에 가면요, 아마 지금 한 이 벽면 정도 돼요. 판례집이 여기서 밑으로 쫙 이게 답니다. 그 안에서 판례 그걸 또 해당되는 그 연도 보고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거 보고 또 읽고 중앙도서관까지 가는데 시간까지 하면요, 보통 판례 하나 찾아보려면 마음 먹고 한 2-3시간은 거기 잡아야 돼. 그때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판례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모든 판례 다 봅니다. 모든 법령들 다 나옵니다. 심지어 옛날에 개정되기 전 법령 연역까지 다 나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아주 장점이 많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이러스 먹으면요 한 방에 전체가 날아갑니다. 한 방에 전체가 날아가요. 그래서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항상 모든 공부,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다른 말로 복제 시스템 같은 말이에요. 전산화된 것은요. 그래서 전제 자체는 이 복제 시스템, 복구 시스템의 전제 자체는 뭐라고요? 전산화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산화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산화되지 않은 것은 복제 시스템 구축 이런 거 아니에요. 전산화된 것을 전제로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지적공부도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있다고 그죠? 따라서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복제 시스템, 복구 시스템 구축하셔야 돼. 전산화된 것은. 그럼 이 전산화된 지적공부의 복제 시스템은 누가 구축하느냐? 여러분, 지적공부가 중요해요? 부동산 종합공부가 중요해요? 지적공부가. 왜냐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덤으로 만드네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내용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지적공부는 개별 고유 등록상, 토지 표시라는 개별 고유 등록상을 가지니까 아주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공부는요, 복구 시스템을 누가 구축하도록 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하도록 합니다. 중요하니까요. 국장 네가 복제 시스템 구축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종합공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적공부에 비하면 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냥 관리 운영 주체인 지적소관청 네가 알아서 복제본까지 만들어 놔 이 말이야. 그래서 복제 시스템 구축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제자들이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낸다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쉬운 것들은 들러리로 나오고 지문 5개 만들어야 되니까 들러리로 나오고 답지문들은 항상 이런 데서 내요. 그 다음 자, 토지 표시 정정.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 나온다 그죠? 우리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럼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 나와요. 그럼 토지 표시가 잘못 등록이 돼 있으면 역시 해당 토지 소유자는요,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토지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이 돼 있으면 당연히 정정 신청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누구에게 정정 신청을 하셔야 되느냐? 누구에게 하셔야 되느냐? 누구에게? 지적공부는요, 지적소관청. 자, 관리 운영 주체한테 하셔야 되지. 여기에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면요. 자, 이렇게 시험에 내요.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가 잘못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OX, X예요. 읍면동장은 정정의 권한은 없어. 오로지 정정은 관리운영권자한테 하셔야 돼. 정정 신청은요. 이해하시겠죠? 그래, 여기에 절대로 읍면동장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토지 표시 나온다. 그죠?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토지 표시가 부동산 종합공부에 잘못 등록이 돼 있으면 내 토지가 잘못 등록이 돼 있어. 그러면 당연히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역시 누구에게 정정 신청하셔야 돼요? 지적소관청에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자, 등록상 상호간의 불일치. 등록상 상호간 불일치. 무슨 이야기냐면 지적공부, 여러분 지적공부는 오로지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만 나와요. 그럼 이건 지적소관청이 담당하는 고유 권한사항이거든. 그죠? 지적소관청이 담당하는 고유 권한사항이야. 그런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아까 관리 운영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지적소관청이 총대 메고 얘가. 근데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지적소관청이 담당하는 개별 고유 권한사항은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밖에는 없어. 나머지는 소관청들이 다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건축물, 이게 각각 다 따로따로, 등기 소장 다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각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관청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부동산 종합공부에 다 등록이 돼요. 그러면 서로 간에 등록상 상호 간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적공부는 해당 사항이 아예 없어. 지적공부는 등록상 상호 간의 불일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적소관청 혼자서 하는 거거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는 면적이 엉뚱한 게 적혀 있더라라는 거예요. 등기부에는 지번이 잘못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상호 간의 불일치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지적소관청이 이걸 관리하다가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하다가 그럼 이 등기소장 같은 사람들은 계속 지적소관청에 뭔가 등기부에 뭔가 바뀐 게 있으면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업데이트 된다고요. 부동산 종합공부가. 근데 보니까 뭔가 상호 간에 서로 간에 불일치하는 게 발생했더라. 그럼 지적소관청이 야 등기소 찾아가서 야 등기소장 너 나와봐. 내가 직접 정정할게. 될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권력 분립의 원칙.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등록상 상환에 불일치가 있으면 각각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예를 들어 등기부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소관청은 그 등기소장에게 그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정정하는 거 안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시험에 잘 나와요. 얘도 등록상 상호 간에 불일치가 있으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요청이 가능하다는 거. 직접 정정하는 거 아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 그럼 이걸 시험에 언제 어떻게 출제하느냐면 과거에 이제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 그 출제의 유형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출제하느냐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상호간에 불일치가 발견되면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OX. X.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시험에 나와요. 직접 지가 정정한다는 게 아니라 통지를 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권력분리 원칙. 등기소장 너 나와봐 내가 정정할게 그거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예. 사실 지금 오늘 준비한 테마가 지적공부의 복구라는 테마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제가 아까 한 15분 정도까지 해서 더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지금 표정이 이게 더 해서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표정 안 보면 제 마음이 되게 제가 마음이 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또 이 마음이 또 계속 우울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다음 시간에 오늘 남은 부분 조금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지적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우리 지금 공시법, 세법은요 뭐 격주라니까 한 번 빠지면 훅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부디 빠지지 마시고 출석률이 합격률이니까 부디 빠지지 마시고요. 와서 사전 수업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프린트물 여러분 되도록이면 꼭 다음 주에 좀 챙겨 오시면 물론 교재도 있는데 그 내용이 있는데 다음 주에 보실 내용 여기 프린트물에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꼭 챙겨 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이 나눠드린 오늘 그 지문들 있잖아요. 원래 우리 학원에서 이제 3월부터 하는데 제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문제를 빨리 여러분들이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문제 지문 나눠드렸고 제가 이제 보통 월요일 날이 제가 강의가 없어서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거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해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어디에 올리느냐면 유튜브에 이게 제가 이제 공모를 받아가지고 이름 정한 이름인데 제 마음에는 그닥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최쌤입니다. 최쌤 공식 유튜브에 검색하셔가지고 제가 뭐 좋아요, 구독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이니까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서 나중에 월요일에 제가 강의가 없는 날이 이제 월요일날 없거든요. 그래서 올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수업 시간에 별도로 제가 해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그리고 이 자료는 꼭 가지고 오시기 바라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